저는 그날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7년을 기다렸던 그 눈빛이었으니까요. 119 구조복을 입은 그 청년이 들것을 밀며 지나갈 때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우리 민호가 맞는 걸까?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27년 전 축제장에서 사라진 5살 배기 아들이 어떻게 지금 제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또다시 민호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27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를 떠올리며 부인, 남편분이 중상이십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후들거렸어요. 문식이가 다쳤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저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길.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문식이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그를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제 앞을 가로막았을 때 구조대원 한 명이 들건 옆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눈을 깜빡일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때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이는 그 습관. 민호였습니다. 제 아들 민호의 습관 그대로였어요. 저기 실례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명찰에는 서희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부인. 환자분은 곧 수술 들어가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27회 전 축제장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그 눈빛. 똑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서희안이라는 청년이 제 팔을 살짝 붙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이상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건 착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동료들을 따라 응급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까지 민호를 닮았어요. 아니, 이건 제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보는 걸까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속 지갑에는 늘 간직하고 다니는 민호의 사진이 있어요. 바랜 사진 속 5살 배기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 뒤의 점도 특유의 눈빛도 그대로였죠. 방금 본 그 청년과 너무나 닮았어요. 엄마. 유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아빠는요? 아빠 괜찮으세요? 수술 중이란다. 걱정 마, 괜찮으실 거야. 저는 유라를 안으며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그 청년 생각뿐이었어요. 서희안. 그는 누구일까요? 왜 민호와 그토록 닮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27회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실종 파일이 그곳에 있었어요. 노란 봉투 속에는 민호의 사진들, 실종 신고서, 그리고 제가 직접 적은 특징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왼쪽 귀 뒤점, 눈썹 움직임, 고개 기울이는 습관.
파일을 들여다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본 그 청년 서희안. 그는 분명 우리 민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내야 해요. 27회를 기다린 이 마음을 이제 더는 속일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유라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젯밤부터 계속 멍하신 것 같은데. 응?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청년 생각뿐이었습니다. 서희안. 그 이름을 검색해보고 싶었지만 유라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유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희안 119 구조대원이라고 검색하자 몇 개의 기사가 떴어요. 작년에 화재 현장에서 노인을 구조한 기사, 그 전년도에는 계곡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아낸 기사. 사진 속 그는 항상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사 댓글을 읽다가 저는 손이 멈췄어요. 서희안 대원님, 항상 조용하시지만 누구보다 헌신적이세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엄마, 뭐 보세요? 유라가 돌아왔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날 오후 저는 이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이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민호 실종 사건 당시에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서진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진이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의 사진과 어젯밤 캡처해둔 서희안의 기사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자 서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혜진아, 이건 닮았지?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지? 서진이는 한참을 두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징이 비슷하긴 해. 근데 혜진아, 27년이나 지났잖아.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해서.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귀 뒤점 위치가 똑같아. 그리고 눈빛, 습관까지. 서진아, 나 이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서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동보호시설 기록은 확인해 볼 수 있어. 1997년 전후로 입소한 아이들 중에 신원 미상자가 있는지 알아볼게. 정말 고마워, 서진아. 사흘 후 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혜진아,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저는 곧장 서진이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1997년 8월 15일 경기도의 한 아동보호센터에 신원 미상 남아가 입소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997년 8월 15일 민호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교통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되어 있어. 겁에 질려서 말도 못하는 상태였대. 이름도 보호자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아이는 한 달 뒤 이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어. 성은 센터 원장 성을 따서 서씨로. 서희안. 그러니까 그는. 혜진아, 이것 봐. 서진이가 서류 사이에서 작고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제 손이 사진을 향해 떨렸습니다.
왼쪽 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점. 민호의 그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였어요. 혜진아, 근데 확신할 수는 없어. DNA 검사를 해봐야. 해볼 거야. 꼭 해야 해. 저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27회를 기다렸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혜진아. 서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당시 센터 원장이었던 장명화 씨를 찾아봤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요양원에 계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한이에 대해 물어보니까 갑자기 말을 아끼시더라.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숨긴다고? 응. 그 아이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어. 이상하지 않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말할 수 없다는 걸까요? 혹시 민호의 실종에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유라가 거실에서 약혼자 도겸이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도겸이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의 미소가 오늘따라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거래.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유라 말로는 며칠 전부터 계속 무언가 찾아보시는 것 같던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도겸이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 뭔가 경계하는 빛이 스쳤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민호의 옷가지가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실종 당날 입었던 작은 티셔츠. 그 옷깃 안쪽에는 제가 직접 수놓은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MH. 민호민 마이너스 호의 이니셜이었어요. 만약 서희안이 정말 민호라면 당시 입고 있던 옷에도 이 이니셜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확인해야 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9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며칠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이송됐던 보호자인데요. 당시 구조해주신 서희안 대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혹시 연락처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구조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신 감사 편지를 전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당신이 혹시 제 아들인가요? 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간단하게 감사의 말만 적고 마지막에 제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지만 서희안 대원님으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식도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병실을 지키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당신 이상해.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날 오후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장명화 원장님을 직접 만나고 왔어. 정말? 뭐라고 하시던데?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민호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얼굴이 새하얘지시더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였구나라고 중얼거리시더라. 혜진아, 원장님이 뭔가 알고 계셔. 근데 말씀하시길 당시 경찰 조사도 있었고 복잡한 사정이 있었대.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언제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원장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와달래. 근데 혜진아. 서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원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 그 아이를 찾으면 조심하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조심하라니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토요일이 되기 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희안 대원님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는 제가 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잠깐 뵐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괜찮으시면 장소 알려주세요. 다음 날 저는 1시간 전부터 카페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커피 잔을 들 때마다 손잡이가 덜컥거렸어요.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서희안 대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앉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안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왼쪽 귀 뒤의 점, 눈을 깜빡일 때의 습관. 모든 게 민호와 똑같았어요. 그날 남편분은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덕분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이한 씨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언제부터요? 기억나는 때부터요. 제 기억은 5살 이후부터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5살 이후라고요? 그 전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서희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희미한 기억 같기도 하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손길.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애써 참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민호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서희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호. 혹시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서희안은 손을 떨며 물잔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 죄송하지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핸드백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축제장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서희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십니까? 제 아들이에요. 27년 전에 잃어버린. 서희안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죠? 이한 씨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라진 날이 1997년 8월 15일이에요. 이한 씨가 보호시설에 들어간 날과 같은 날이죠. 서희안 대원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묘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부인은 제가 그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안 대원님은 한참을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좋습니다. 검사하죠.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안에서 쌍안경을 든 남자.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도겸 이사님 확인했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그 구조대원과 만나고 계십니다. 전화 너머로 도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 그리고 그 사람 신원 철저히 조사해. 알겠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끊을 때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DNA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희안 대원님과 저는 병원 검사실에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사실을 나서며 서희안 대원님이 말했어요. 그분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는 거겠죠. 대원님, 저는 그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대원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분이 돌아선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단 일주일만 기다리면 27년의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유라와 도겸이 또 와 있었어요. 요즘 도겸이가 유난히 자주 집에 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겸이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응, 그냥 병원 갔다 왔어. 아버님 병실에는 안 계시던데요. 간호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겸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이상하셔서 걱정입니다. 무슨 소리야, 도겸아. 엄마가 뭐가 이상해? 유라가 끼어들었지만 도겸이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유라야.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왠지 위협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저는 서진이와 함께 장명화 원장님이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작은 방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칠순이 넘으신 듯한 원장님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셨군요. 원장님은 민호의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27년 전 일이네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장님,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맞나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아이가 센터에 왔을 때 겁에 질려서 말도 못했어요. 계속 엄마, 엄마만 울부짖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가 저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실종 아동이었는데. 신고했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고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당 아동은 이미 조사 완료됐으니 센터에서 보호하라고. 뭐라고요? 서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사 완료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담당 형사가 하는 말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더군요. 더 이상 캐묻지 말라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요? 그게 대체 무슨... 그리고 한 달 후, 원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아주 위압적인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아이에 대해 함구하라. 입 밖에 내면 센터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였죠?
원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더니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산그룹 법무팀 이사 마이너스 최진혁. 태산그룹. 도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바로 그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왜? 저도 모릅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아이의 신원을 감추려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서진이가 명함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혜진아, 이거 심상치 않아. 왜 재벌 그룹 법무팀이 고아원 아이 일에 개입했겠어?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도겸의 집안이 왜 민호와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혹시 도겸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걸까요? 요양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혜진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태산그룹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도겸 이사님께서 부인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왜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 그룹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희안이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겸이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서희안 대원님을 만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일 뵙겠습니다, 부인.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얘졌어. 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도겸이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27년 전부터 민호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7년 전 민호가 사라진 그날. 혹시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던 걸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호를 숨긴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제 딸의 약혼자 집안이라는 사실. 새벽 2시 저는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실종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당시 경찰 조사 기록도 있었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담당 형사 이름이 중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조사하던 형사는 김철수였는데 일주일 후부터 갑자기 박영호라는 형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박영호 형사의 조사 기록은 형식적이고 성의 없었습니다. 목격자 없음, 단서 없음, 수사 중단. 왜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었을까요? 왜 수사를 중단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도겸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해요. 당신 집안이 내 아들과 무슨 관계인지. 다음 날 오후 저는 태산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입구를 들어서자 비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혜진 부인이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 도겸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도겸은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겸 씨,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죠? 도겸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최근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제가 서희안 대원님과 카페에서 만난 사진, 병원 검사실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구조해 주신 분이에요. 감사 인사를 드렸죠. 감사 인사에 DNA 검사까지 필요합니까? 도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27년 전 실종된 아드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겸은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7년 전 그 일 말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1997년 8월 15일,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날 사고로 한 가족이 차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어른 2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이 하나만 살아남았죠. 설마. 네. 그 아이가 바로 서희안입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음주운전 상태였어요. 만약 그 사실이 알려졌다면 재벌 총수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겠죠. 그래서 도겸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신원을 지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막았고 보호시설에 익명으로 보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5살짜리 아이를 자기 부모도 모르게 고아로 만들다니. 어머님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도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미 2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룹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유라는요? 유라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어요. 유라를 이용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은 이런 더러운 일과는 상관없어요. 상관 있습니다. 도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라는 곧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이 일을 세상에 알리면 유라의 인생도 함께 망가집니다. 그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덮어주시면 서희안 씨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쌓아도 27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머님. 도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진실을 파헤치면 어머님도 잃을 게 많아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희안 대원님이었습니다. 부인, 저 서희안입니다. 네, 대원님.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강공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근무 중인데 잠깐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시간 후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안 대원님이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분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부인,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그분이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아침 제 집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훔쳐가진 않았는데
서랍이 뒤져져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제가 근무하는 구조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대요. 제가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도겸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대원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막으려 한다는 건 그만큼 숨길 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분은 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제가 보관하던 짐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보호시설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라고 들었습니다. 천 조각을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작은 손수건이었는데 구석에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MH, 민호. 제가 손수 새긴 이니셜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제가 민호 옷마다 새겨 넣었던 바로 그 이니셜이었어요. 부인, 저는 정말 부인의 아들인가요? 서희안 대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꼭 쥐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지만 저는 믿어요. 대원님이 제 아들 민호라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유라를 불렀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딸에게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엄마가 내 오빠를 찾았어.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유라야, 앉아. 엄마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저는 유라를 소파에 앉히고 27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축제장에서 사라진 오빠 민호, 그리고 최근 만난 서희안 대원님 이야기까지.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5살 때 사진으로만 봤던 그 오빠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세상에. 유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어요. 그런데 엄마,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겸이네 집안이 관련되어 있어. 유라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도겸 오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도겸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은폐 공작, 모든 것을.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거짓말이죠? 도겸 오빠가 그런 걸 알고 있었다고요? 유라야, 미안해. 엄마도. 아니에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도겸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유라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유라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큰일 났어. 인터넷에 기사가 떴어. 무슨 기사? 119 구조대원 비리 의혹. 서희안 대원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 환자 보호자와 유착관계, 구조 현장에서 금품 수수 의혹까지. 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정말로 기사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였어요. 구조대원이 이럴 수가. 공무원 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환자 살리는 사람이 돈을 밝히다니.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도겸이 짓이야. 분명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혜진아, 조심해. 상대가 재벌이야. 언론 플레이는 기본이고 더 큰 수를 쓸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문자가 왔어요. 서희안 대원님이었습니다. 부인,
제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두 제 때문이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으로 남편을 보러 갔어요. 남편은 많이 회복되어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여보,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 이야기해도 될까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27년 동안 민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민호를 찾았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은 말없이 듣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민호란 말이오? DNA 검사 결과가 곧 나와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소.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 함께해요. 그날 저녁 유라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겸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전부 사실이래요. 유라야. 오빠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유라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저는 그 오빠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유라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저 혼인 취소할래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 못해요. 유라야, 신중하게 생각해. 이건 내 인생이. 이미 생각했어요. 유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 오빠가 27년 동안 혼자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이가 직접 결과지를 들고 왔어요. 혜진아, 앉아. 서진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서진이는 결과지를 건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목의 일치율 99.7%. 혜진아, 서희안 대원님이 민호 맞아.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민호가 맞다고요? 그래, 혜진아. 내가 27년을 기다린 아들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호를 찾았다는 기쁨, 그 아이가 27년 동안 혼자였다는 슬픔. 서진아, 민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직접 만나서 말해. 그 아이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서희안 대원님, 아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부인, 저 서희안입니다. 민호야. 네. 결과가 나왔어. 너는 우리 아들이 맞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27년이나 걸려서 미안해. 아닙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만나자. 엄마가 할 말이 많아. 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유라가 옆에 앉아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 집으로 데려와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야지. 그래야 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 할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도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리면 서희안 씨의 과거를 모두 파헤치겠습니다. 구조대원 비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저는 문자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2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아들을 지킬 차례예요. 이틀 후 저는 민호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남편도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27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에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 민호도 저를 꼭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그래야지. 넌 우리 아들이야. 거실로 들어온 민호는 남편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남편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야, 우리 아들. 남편이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유라도 다가왔어요. 오빠, 저 유라예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유라. 민호가 유라를 바라봤어요. 사진으로 많이 봤어.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오빠. 유라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서 울고 웃었어요. 27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아픔도 있었지만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물었어요. 민호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힘들었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호시설은 따뜻한 곳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잘 보살펴 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으니까요. 많이 외로웠겠구나. 괜찮았어요. 구조대원이 되면서 의미를 찾았거든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제게 위안이 됐어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도겸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짓이야, 도겸 씨. 유라가 소리쳤어요. 유라야, 비켜. 도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서희안이군요. 민호가 일어났어요. 누구십니까? 최도겸입니다. 이 집안의 사위가 될 사람이었죠. 도겸이 냉소를 지었어요. 아, 이제는 될 사람이 아니라 될 뻔했던 사람이겠네요. 도겸 씨, 나가주세요. 제가 말했지만 도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안 돼요. 유라가 도겸 앞을 막아섰어요. 도겸 오빠, 그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유라야, 내가 뭘 안다고. 도겸이 유라를 밀쳤어요. 유라가 비틀거리자 민호가 재빨리 유라를 붙잡았습니다. 여자한테 손대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도겸이 비웃었습니다. 정의로운 척 하시네요. 27년 전 사고 이야기 들으셨나요?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차에 받쳐서 죽었어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당신은 운 좋게 살아남았고요. 도겸. 제가 소리쳤지만 도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위험에 처했어요.
당신만 없으면 모든 게 조용했을 텐데. 민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을 당신 아버지가 죽였다고요? 사고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죠. 도겸 씨, 남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였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윤혜진 씨, 27년 만에 찾은 아들이 맞습니까? 최도겸 이사님, 태산그룹과 이 사건의 관련성은? 서희안 대원님, 부모님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겸이 기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언론의 공개에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도겸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도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어머님. 조용히 덮고 살 건지 아니면 세상에 다 까발려서 진흙탕 싸움을 할 건지.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야, 안 돼. 제가 말렸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서희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저는 27년 전 실종된 윤민호가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1997년 8월 15일 저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잃은 채 보호시설로 보내졌어요. 그 사고를 낸 사람은 민호가 도겸을 바라봤어요. 태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였고요.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도겸을 향했어요. 최도겸 이사님, 사실입니까? 태산그룹이 사고를 은폐했습니까? 도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증거도 없이 무슨 증거 있습니다. 서진이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1997년 당시 경찰 조사 기록, 보호시설 입소 기록, 그리고 태산그룹 법무팀의 은폐 공작 문서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도겸이 비틀거렸어요. 이 사건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음주운전 치사, 증거인멸, 아동유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혐의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도겸을 에워쌌어요. 도겸은 뒤로 물러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도겸이 소리치며 달아났어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기자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엄마,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유라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남편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우리 곁에 섰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유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27년 동안 간직했던 실종 파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민호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5살 민호와 32살 민호. 시간은 흘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호가 다가왔어요. 내 사진 걸고 있어. 여기가 내 자리야. 민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집에.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영원히.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27년 만에 맞이하는 겨울. 이번 겨울은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산그룹 회장은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도겸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여론은 들끓었어요. 민호는 구조대에 복직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밝혀진 후 그의 명예는 더욱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27년 만에 돌아온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요즘 민호는 틈만 나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려는 듯이. 민호야, 넌 쉬어. 엄마가 할게. 엄마도 쉬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민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이 집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도겸과 완전히 결별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밝게 웃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승진 제의 받았어요. 민호가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우리 동생. 두 남매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27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서로를 아꼈어요. 남편도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민호와 함께 산책을 다니곤 해요. 여보, 오늘 민호랑 한강 갔다 왔어요. 그래요? 좋았겠네요. 민호가 그러는데 어릴 적 꿈에서 본 기억이 있대요. 아빠 손잡고 강가를 걷는 꿈이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게 꿈이 아니었을 거예요. 민호 5살 때 우리 자주 한강 갔잖아요. 그러게요.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나 봐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사진관에 갔습니다. 27년 전 찍었던 가족 사진을 다시 찍기로 했어요. 자, 다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유라가 있었어요. 한 장 더 찍을게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이번엔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사진관을 나서며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장명화 원장님 찾아뵙고 올게요. 그래, 원장님께 인사드려야지. 같이 갈까?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민호는 요양원으로 장명화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민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이하나. 아니, 민호야. 원장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미안하다. 내 부모님을 찾아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민호는 원장님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도 제 가족이에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저녁 저희 집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야, 내일 병원 정기 검진 같이 갈까? 남편이 물었어요. 네, 아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빠, 주말에 우리 같이 영화 볼래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그래, 뭐 보고 싶은데? 가족의 일상적인 대화. 너무나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식사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실종 파일을 꺼냈어요. 27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 파일.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추억을 되짚었습니다. 어린 민호의 사진들, 실종 신고서, 제가 적었던 특징 메모들.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며 저는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민호를 찾았습니다. 27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입니다.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꺼낼 일은 없을 겁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괜찮으세요? 우시는 것 같은데. 기쁜 눈물이야, 민호야. 민호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나도야, 아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2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악몽도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꿈속에서 5살 민호가 제 손을 잡고 웃었어요. 그리고 32살 민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영원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부엌에서는 민호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27년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고 우리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요. 민호야, 엄마는 행복해. 내가 돌아와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명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연 마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